일부 제2장 걱정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마법의 주문. 이 책을 마저 읽기 전에 지금 당장 걱정스러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는 기술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윌리스 H. 캐리어가 사용했던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는 냉방 산업을 개척했으며 뉴욕 시러큐스에 위치한 세계적인 기업인 캐리어 커퍼레이션의 대표이다. 그가 걱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내가 아는 한 최고의 방식 중 하나였다. 나는 어느 날 뉴욕의 엔지니어스 클럽에서 점심을 먹던 중 그로부터 직접 그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젊었을 적 나는 뉴욕 버펄로에 있는 버펄로 포지 컴퍼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주리주 크리스털시티의 미츠버그 플레이트 글래스 컴퍼니라는 회사의 공장에 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공장은 몇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장치의 목적은 가스 속 불순물을 제거해서 엔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연료를 태우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정화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딱 한 번, 그것도 다른 환경에서 시도해 본 적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맡은 업무에는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어떻게든 기능을 하도록 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약속한 품질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 나는 무언가에 머리를 세게 맞은 것처럼 완전히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위장마저 뒤틀리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은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 걱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걱정 없이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건 탁월한 시도였습니다. 나는 그때 고안해낸 방법을 벌써 3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은 간단합니다. 누구든 따라 할 수 있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상황을 두려움 없이 아주 정직하게 분석한 뒤 실패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감옥에 가거나 내게 총을 겨누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단,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고용주는 투자한 2만 달러를 모두 잃는 상황에 부닥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2단계. 최악의 상황을 떠올려 본 나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내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아마 직장을 잃게 되겠지.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데도 여전히 다른 일을 찾아볼 수 있어.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될 수는 있겠지. 그리고 고용주는 새로운 가스 정화 기술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2만 달러를 연구비로 썼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 최악의 상황을 분석해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시 마음이 진정되며 며칠 동안 맛보지 못했던 평화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3단계. 그 순간부터 나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최악의 상황에 맞게 될 결과를 개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2만 달러라는 손실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 테스트를 거듭한 결과 장비에 5,000달러만 더 투자한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이행했고 2만 달러의 손실 대신 1만 5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계속 걱정만 하고 앉아 있었다면 결코 이루어내지 못했을 성과였습니다. 걱정의 가장 큰 단점은 우리의 집중력을 앗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시작하면 마음은 이리저리 날뛰고 결국에는 결정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나쁜 상상의 밀물에서 벗어나 문제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방식이 너무도 완벽히 제 기능을 했기에 지금의 나는 계속해서 걱정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윌리스 H. 캐리어가 고안해낸 마법 공식의 가치와 실용성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의 방식은 걱정에 집어삼켜졌을 때 앞을 가리는 뿌연 안개를 걷어내준다. 그리고 우리가 두 발로 당당하게 땅을 밟고 서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 우리는 정확히 어디쯤 서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확신조차 없다면 대체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응용심리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38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라면 아마 걱정을 마주하기 위한 이 마법 공식을 진심으로 인정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바로 그가 학생들에게 전했던 말 때문이다. 흔쾌히 받아들여라. 흔쾌히 받아들여라.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불행의 여파도 극복하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니라. 중국 철학자 리니탕 역시 널리 읽혔던 자신의 저서
생활에 발견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나는 그것이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해방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정신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해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인다면 더는 잃을 게 없어진다. 그리고 그 즉시 모든 것은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 된다. 윌리스 H. 캐리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최악의 상황을 마주한 뒤로 나는 즉시 마음이 진정되며 며칠 동안 맛보지 못했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성적인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말이 되지 않는가? 그러나 수백만의 사람들은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 삶을 던져버릴 뿐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개선하거나 망가진 삶에서 최대한 구해낼 수 있는 것들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생을 재건하는 대신 억울함을 잔뜩 품은 채 역경과의 지독한 싸움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우울증이라고도 불리는 음울한 집착의 피해자가 되고 만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윌리스 H. 캐리어의 마법 공식을 채택해서 자신의 문제에 적용했는지 알고 싶은가? 여기 내 수업의 수강생이기도 했던 뉴욕시의 어느 한 오일 딜러의 이야기가 있다. 나는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정말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던 정유회사는 여러 대의 트럭과 기사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물가관리국의 규제가 엄격히 시행되던 시절이었기에 어떤 고객이든 정해진 양만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진상을 모르고 있었지만 일부 기사들이 단골들에게 가야 할 기름을 조금씩 뒤로 빼돌려 자신들의 고객에게 되팔고 있었습니다. 내가 불법 거래의 동향을 눈치챈 것은 어느 날 찾아온 정부 요원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의 기사들이 저지른 일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뒷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돈을 주지 않는다면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청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행동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재판에 가게 된다면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하게 될 것은 뻔했고 평판이 떨어져 사업이 망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아버지가 24년 전에 설립했던 곳이었고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병이 날 정도로 근심에 빠졌습니다. 3일 내내 음식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똑같은 생각만 반복해서 떠올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5,000를 주어야 하나? 아니면 그자에게 멋대로 하라고 해버려야 하나? 어떤 결정이든 그 결과는 악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밤 우연히 카네기의 대중연설 수업에서 받은 걱정을 멈추는 법에 관한 소책자를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책자에는 윌리스 H. 캐리어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 최악을 마주하라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협박범이 모든 자료를 검찰청에 넘기게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라고 말입니다. 정답은 사업을 접게 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최악의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감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매스컴으로 인해 회사 문을 닫게 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아. 사업은 망했고 나는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그 다음은 뭐지? 자, 회사를 닫게 된다면 일을 구해야겠지.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야. 나는 오일에 관해서는 많은 걸 알고 있고 몇몇 기업은 나를 기꺼이 고용할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러자 기분이 나아지며 지난 3일간 밤낮으로 나를 새파랗게 질리게 했던 고통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곧 안정을 되찾았고 놀랍게도 드디어 제대로 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충분히 맑아진 머리로 캐리어 주문의 세 번째 단계인 최악을 개선하는 과정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을 강구하다 보니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변호사를 찾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도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엔 걱정을 하느라 생각이라는 걸 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즉시 아침이 밝는 대로 변호사를 만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리에 누워
시체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냐고요? 다음날 변호사는 내게 검찰을 찾아가 사실을 모두 털어놓으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검찰을 찾아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부 요원이라며 나를 협박했던 자는 경찰이 쫓고 있는 수배범이었고 지난 몇 달간 유사한 협박 사례가 이어져 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기꾼에게 5,000달러를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느라 지난 3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괴로워하던 나는 크게 안도했습니다. 이 경험은 내게 잊지 못할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은 나를 걱정으로 몰고 갈 그 어떤 위급한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윌리스 H. 캐리어의 마법 공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윌리스 H. 캐리어가 미주리주 크리스탈시티에서 가스 정화 장치로 애를 먹고 있는 동안 네브래스카주의 브로큰 보우에 사는 한 남자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는 얼피 헨이라는 사람으로 12지장 궤양을 알았다. 유명한 12지장 전문의를 포함한 총 3명의 의사가 헨이의 상태를 두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라고 선고한 참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알려주며 걱정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말고 절대 안정을 유지할 것을 그리고 유언장을 써둘 것을 충고했다. 궤양은 이미 얼피 헨이의 높은 연봉과 고위직을 포기하게 만든 바 있었다. 그에게는 더는 해야 할 일도 질질 끄는 죽음 외에 기대할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헨이는 귀하고 훌륭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고의 날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전부터 죽기 전에 세계 일주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당장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여객 선표를 예매했다. 의사들은 아연실색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헨이 씨 경고학번 때 지금 이 여행길에 오른다면 바다에 수장될 것이에요. 헨이는 이렇게 답했다.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나는 브로큰 보우의 가족묘에 묻히겠다고 친척들과 약속했습니다. 나는 관을 하나 짜서 함께 여행할 겁니다. 그는 정말 관을 구입한 뒤 그가 죽으면 시체를 냉동고에 보관한 뒤 브로큰 보우로 운반해 줄 것을 선박회사와 사전에 협의했다. 그는 시인 오마르의 정신을 새기며 여행길에 올랐다. 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최대한 누려야 하리라. 우리 역시 먼지로 돌아가기 전에 와인도 노래도 가수도 하다못해 끝도 없는 곳에서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먼지 속에 몸을 뉘기 전에. 그러나 헨이는 와인도 없는 여행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내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하이볼을 마시고 기다란 시가도 피웠습니다. 나는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게 분명했던 이상한 현지의 음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는 삶을 즐겼습니다. 계절풍과 태풍을 마주쳤을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모험을 마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겁에 질려 제 발로 관에 들어가 누웠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여객선에서 나는 게임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새 친구를 사귀고 늦은 새벽까지 깨어있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 닿았을 때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내가 고향에서 겪었던 사업과 관련한 문제와 걱정거리는 그곳의 빈곤과 기아,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의미한 모든 걱정을 때려치운 나는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왔을 때 체중은 40kg나 불어 있었습니다. 궤양이 있었다는 사실도 거의 잊어버리고 지낸 것이었습니다. 나는 살아오는 동안 그보다 더 가벼운 마음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즉시 장의사에게 관을 처분해버리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얼핏 헨이는 윌리스 H. 캐리어의 이야기나 걱정을 다루는 그의 기술 같은 것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얼마 전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그와 내가 거의 비슷한 방법을 썼다는 걸 알 것 같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최악의 일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내게 남은 시간 동안 최고로 즐거운 삶을 보냄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만일 그 배를 탄 동안 계속해서 걱정을 이어갔다면 나는 결국 관에 담긴 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나는 긴장을 풀고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생긴 마음의 평온은 새로운 에너지를 태어나게 해주었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자, 만일 이 마법 공식을 통해 윌리스 H. 캐리어가 2만 달러의 계약을 날려버리지 않고 뉴욕시의 사업가가 협박범에게서 벗어나고 얼핏 헨이가 생명을 구했다면 당신의 문제 중 일부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다.